안녕하세요.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돕는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성공 많이 만들어 가세요. 제가 인사할 때 성공을 만들어라고 하냐면 행복과 성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 많이 만나시고 많이 만드시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부부 커플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그런 하소연이자 실제로 심각해지는 갈등의 주제를 뽑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관계, 우리 결혼은요, 아무리 봐도 나의 공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기운 빠져요. 그리고 지쳐요.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시작된 하소연은요, 다투거나 싸움을 하게 될 때 더 노골적이 되죠. 정말 우리 관계, 결혼 생활은 내가 노력 안 하면 끝이에요, 끝.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노력 덕분에 유지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당신도 노력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내 말 동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인식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잖아. 당신 뭐 했는데요?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고 감정이 올라가고 두 사람이 모두 실망스러움과 좌절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는 서로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휙 돌리고 냉랭해집니다. 상담 장면에서 흔히 있는 광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다수가요,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서 내 노력 덕분에, 그렇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각자 본인의 노력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때 저는 두 분 다 맞습니다. 서로 노력해 오셨죠. 이렇게 반응을 해드리는데요. 저의 이런 반응에 두 사람 모두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서로 속사포처럼 박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노력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노력한 거 정말 10, 20? 이 정도예요. 내가 8, 90 노력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고요. 하면서 불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 대부분 내가 더 노력해서 관계가 겨우 유지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서로 본인의 노력이 크다고 확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울까요?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이유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노력이나 공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기억 체계와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생각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조율도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과정은 그랬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특별해집니다. 이처럼
의미가 특별해지면 장기 기억 체계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기억에 저장되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괜찮은 물건을 탐색도 해야 되고 또 상점에 가서 이것저것 비교한 후에 또 비용도 적절한 것을 최종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상대방에게 이벤트로 선물을 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시간, 노력, 마음을 써서 한 일이라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것의 중심에 있었던 본인은 특별한 수고였기 때문에 기억에 오랫동안 저장이 됩니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심리내적 작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특별함은 오래 기억에 저장되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과정에 대한 에너지 투여 모르죠.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또 거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자, 이런 심리내적 영향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억에 이 남아있는 수고의 양이나 내용들이 서로 달라지고 얘기하다 보면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고 또 유지할 때 실상은 뭐죠? 서로 노력했잖아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게 감동받은 것도 많고 행복하고 고마운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인연이 이어지고 또 결혼하여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상대방의 노력에 고맙고 감동스러운 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적인 물질이 아니라 마음, 또 친절함, 또 따뜻함, 여러 가지 것들이 감동이나 특별함 분명히 있었죠. 그런 특별함조차 기억 창고에 이제 남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면서 잊혀져 버리는 망각이 일어납니다. 특히 자극이 미미했거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관심을 두고 되새김질을 안 했을 때에는 순식간에 잊혀져 버립니다. 야속한 망각. 그러나 이런 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좋았던 것이든 아픈 것이든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그 상반된 기억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혼란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망각은 우리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망각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뇌를 굉장히 지혜롭게 쓰죠. 의미화해서 기억에 저장하는 겁니다. 또 내지는 내가 의미화하지 않아도 강한 자극, 특별한 것들만 좀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죠.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오면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편리대로 선택해서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니까 나는 자유롭죠. 그런데 매우 야속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억은요, 재구성이 됩니다.
팩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자기 임의대로 내용이 다르게 변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서로 기억이 달라요.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또 다투게 되죠.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상대가 뭐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 참 미치겠네. 그건 당신이 했지. 이러면서 서로 반대 주장을 하게 되는 게 뭐 나쁘거나 또 상대를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또라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기억체계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억체계가 재구성된다는 것이 밝혀진 뒤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증언만으로 그거를 이제 사실하지는 않죠. 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순수한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증거로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거는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의 재구성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이기 때문에 요새는 절대적인 증거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커플, 부부 또는 가족이나 모든 대인 관계에서 나만 애쓰는 것 같아. 나만 호구야, 나만.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은 수정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가 한 수고는 생생히 기억하고 상대방의 수고는 금방 잊혀진다는 것 아시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죠. 어떤 것은 또 상대방의 기억보다 내가 더 오래 기억할까요?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아팠을 때,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치욕적이어서 깊은 상처가 되었을 때는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는 알고 있죠. 결론적으로 감동스럽고 특별한 것, 이런 것들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은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도 남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망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위험하지 않고 나에게 담담하게 남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괜찮았던 기억들이 주로 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남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거는 희미해졌고요. 나에게 서운하게 했거나 나를 아프게 했던 것, 기억만 남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처음 시작했던 우리 관계는요, 내가 정말 거의 다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지쳐요. 하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저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이 오류의 계산법 기억하시고 커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친구, 동료 관계 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류가 나는 이 계산법을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결코 나만의 노력은 아닐 거라는 열린 마음, 그리고 역지사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히 머물러서 쭉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사건들이 떠오르죠. 그럴 때 그때 상대방 입장은 어땠을까 떠올려 보면요, 희미해졌던 기억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맞아, 이때 이 사람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객관화되죠. 이런 행동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함께한 수많은 시간과 위기가 있었을 텐데 나만 잘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상대방도 협력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 훈련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금방 표현하셔야 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동이야. 정말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이 마음을 즉석에서 그때그때마다 무한 표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져요. 그 당시에 못하고 며칠 뒤에 하면 값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더더욱 나는 입이 무거워 하면서 아끼다가는 똥됩니다. 그리고 더 염려되는 게 뭐죠?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어 저장되어서요, 이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고 의미 있는 것을 금방금방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주는 것이 관계의 좋은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처럼 의미 있거나 고마운 것들은요, 일기처럼 기록해 보세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았어, 내지는 평안했어 하는 것도 일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 감사일기처럼 쓰면 더욱 좋죠. 위기를 극복했거나 또 행복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나를 메모로 남겨보시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메모, 일기장을 1년이나 또는 몇 년 뒤에 우연히 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이게 새까맣게 잊어버렸네 하는 잊어버린 것도 많고요. 또 이미 왜곡돼서 반대로 기억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 이런 메모와 객관적인 기록이 없었으면 오류를 또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다시 떠올려서 사실에 근거해서 의미화하고 그 의미와 한 이후에 고마움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자 또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노력으로 자기 위주의 계산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기 때 또 힘들 때 견디고 극복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이 동기가 있어야만 협력하게 되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모쪼록 저의 강의가 성공적인 관계와 사랑을 이어가는데 적용되어서 내가 준 것만 기억해서 상대방이 계속 요구할 게 아니라 받은 것도 기억해서 감사해 하면서 서로 달가운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리고 상호 정당한 그런 관계 기술이 증진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본인들끼리 조율하기 힘들고 조율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수록 감정이 격해지면요, 전문가와 심리 상담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해주시면 초보 유튜버로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즐깁시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